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불편하시죠? 밖에도 잘 못 나가고. 그래도 우리가 학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치와 법인데요. 선생님은 이제 법 파트부터 먼저 할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 112페이지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과서와 그 다음 선생님 강의 노트 이걸 토대로 해서 온라인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생님 강의 노트는 따로 파일로 올려 드릴 테니까 필요한 사람은 다운 받으시거나 아니면 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본격적으로 수업을 할 텐데 일단 여러분들 교과서 진도 나가기 전에 좀 편하게 이 법 수업을 듣기 위해서 기초 지식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선생님과 이 법 기초 부분을 먼저 닦고 이제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시간은 법 기초입니다. 자, 우리 이제 법을 분류하는 것부터 배울 건데요. 자, 법을 분류하는 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뭐냐면 공법이고요. 하나는 사법입니다. 자, 공법에서 공은 이제 공공의 할 때 공이죠. 그래서 공적인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법의 한 주체가 국가여야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법으로는 헌법. 헌법은 우리나라의 최고법으로서 교과서 210페이지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로 한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국가와 관련된 법이에요. 자, 그리고 행정법은 뭐 예를 들면 뭐 편의점 학생한테 내가 편의점 사장인데 학생한테 뭐 담배를 판매했다. 그래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억울하다. 그러면 이제 행정소송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게 행정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형법은 이제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형법 250조 1항에 보면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여기까지가 범죄고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게 형벌입니다. 자, 이게 왜 공법이냐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모든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제 형벌을 부과하는 수 있는 주체는 국가밖에 없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막 벌 주고 이런 거는 형벌이 아닙니다. 그래서 형벌은 이제 국가만이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법의 한 주체이기 때문에 형법도 역시 공법입니다. 사법은 공법과 반대로 개인의 사적인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대 개인, 개인 대 회사, 뭐 이런 사적인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거든요. 대표적인 법이 민법. 이때 민자는 이제 백성 민자죠. 시민할 때 민자. 그래서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입니다. 상법은 회사, 상거래와 관련된 법이고요. 우리 교과서에서 상법은 안 나고요. 민법부터 이제 시작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민법 엄청 중요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사회법인데, 사회법은 이거는 좀 왜 사회법이 등장하게 됐는지 이유를 좀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사회법은 일단 우리 그 근대 시민혁명기 예전에 우리 배우셨죠? 사회 시간에 1학년 때. 자, 시민혁명, 프랑스, 영국, 미국 이 시민혁명을 통해서 드디어 국가나 왕보다 개인의 자유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이제 최소한의 역할만 하면 된다. 밤에 경찰 노릇만 하면 된다. 야경 국가, 이런 국가들이 이상적인 국가가 아니었죠. 그래서 국가나 왕은 개인의 자유를 절대 침해하고 간섭하면 안 된다. 라는 게 근대의 기본적인 사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쭉 흘러보다가 현대 와서 자본주의의 모순이 심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개인도 다 똑같은 개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강자가 있는가 하면 약자도 있어요.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강자는 자본가겠죠. 약자는 가난한 노동자, 농민, 여성, 장애인 이런 사람들일 겁니다. 자, 근데 가난한 노동자, 농민, 여성, 장애인들은 이제 국가가 사실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국가가 보호해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말 그대로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치해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조차도 못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반성으로 등장한 게 현대복지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국가. 이게 말 그대로 현대복지국가입니다. 그리고 현대복지국가에 등장한 법이 바로 이 사회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회법은 이제 사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해왔던 사법의 영역이 공법화된 겁니다. 국가가 개입함으로써. 그러니까 뭐 노동, 그 사장과 그 노동자의 관계, 사적인 관계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국가가 개입한다는 얘기죠. 노동법, 경제법, 국가가 국민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준다. 사회보장법, 이런 법들은 다 사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 사법의 공법화라는 용어,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사적인 영역이 국가가 개입함으로써 공법화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잠시만요. 이거 좀 끌게요. 잠시만요. 어떻게 끄지? 네. 일단 보자. 자, 그럼 다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배워야 할 이제 기초 지식은 이제 실제 우리나라의 법 제도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몇 번까지 재판받을 수 있나요? 예, 3심제입니다. 3심제. 1심, 2심, 3심. 총 3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거운 사건과 가벼운 사건에 따라서 이제 약간 루트가 약간 다른데요. 선생님, 뭐가 무거운 사건인가요? 뭐가 가벼운 사건인가요? 하면 선생님은 대답해 주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건 딱 정해진 게 아니라 판사가 이제 사건을 배정할 때 이건 무거운 사건인 것 같다 하면은 이쪽으로 엮고요. 이건 가벼운 사건인 것 같다 하면 이쪽으로 엮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판사의 재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뭐 연쇄살인 사건이다 이러면 당연히 무거운 사건이겠죠. 근데 뭐 그냥 간단하게 뭐 오토바이 절도 사건이다 뭐 이런 거는 가벼운 사건으로 이제 들어갈 겁니다. 자, 먼저 무거운 사건부터 해볼게요. 무거운 사건의 1심은 지방법원 및 또는 지원의 합의부에서 합니다. 합의부에서. 지방법원하고 지원 무슨 용어인지 잘 모르겠죠. 자, 한번 지방법원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되게 큰 도시에 좀 있어요. 다는 못 적었고 선생님 몇 개만 적었는데 뭐 서울에 당연히 있겠죠. 서울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뭐 기타 등등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도시에 있어요. 대도시에. 양산에는 지방법원이 없겠죠. 양산은 뭐 창원보다 울산보다 작으니까요. 그래도 양산 시민들은 불편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법원에 볼일 보러 갈 때 가까운 울산이나 부산 아무리 가깝다 하지만 그래도 멀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산에도 법원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건 지방법원이 아니고 지원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지방법원을 지원해주는 조그만한 규모의 법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양산 지원은 어디 소속이냐면 울산지방법원 소속입니다. 여러분들 창원지방 소속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창원지방법원의 소속은 마산지원, 진주지원, 밀양지원이 있고요. 양산지원은 울산지방법원 소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표를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여기 울산 전체를 관할하는 울산지방법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산시를 관할하는 양산시법원, 양산지원이 이 울산지방법원의 하급기관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무거운 사건 같은 경우에 지방법원 및 지원의 합의부는 뭐냐면
무거운 사건이니까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판사가 총 몇 명 들어오냐면 판사가 3명이 들어옵니다. 3명이 들어와서 서로 합의해가지고 판결을 내린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무거운 사건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근데 여기에 불복했다. 그러면 이제 어디 2심으로 가야 되겠죠? 2심 법원은 고등법원입니다. 자, 고등법원은 우리나라에 총 6군데 있는데요. 서울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광주, 대전, 수원고등법원 총 6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1심 판결에 불복했다. 그러면은 이 도시에 있는 고등법원으로 가서 이제 2심을 받을 수 있겠죠. 자, 마지막 그래도 억울하다. 그럼 3심 가야 되겠죠. 3심은 이제 대법원입니다. 대법원. 우리나라 서울에 있고요.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대법관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벼운 사건 한번 볼게요. 가벼운 사건은 지방법원 및 지원의 단독판사. 단독판사란 말은 이건 가벼운 사건이니까 오토바이 절도 사건이니까 그냥 판사 한 명만 들어옵니다. 바쁜 판사가 굳이 3명이나 들어올 이유가 없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억울하다. 그럼 2심으로 가는데 2심은 고등법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가벼운 사건은 지방법원의 합의부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비로소 3명이나 들어온단 말이죠. 왜? 2심이니까. 마지막 3심은 똑같이 대법원에서 통일적으로 관할하고 있습니다. 용어 하나만 정리할게요. 자, 1심 판결에 불복해서 2심의 재판을 거는 걸 항소라고 하고요. 2심 판결에 불복해서 3심에다가 재판을 거는 걸 상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2심 법원을 항소심, 3심 법원을 상고심이라고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신급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 민법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민법에 아주 기초만 먼저 우리가 베이스 지식만 좀 알고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민법이 하나의 이제 큰 책으로 이렇게 민법전이 있거든요. 민법전. 이게 법대생들이 배우는 겁니다. 거의 이게 벽돌만 합니다. 엄청 두꺼워요. 자, 근데 이거를 이제 챕터로 나눠보면은 결국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제3법, 가족법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3법은 주로 돈 문제예요. 돈 문제. 뭐 예를 들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얼마를 손해배상한다. 그다음 채무관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땅은 누구 소유권이다. 뭐 이런 거. 이런 게 제3법입니다. 그다음 가족법은 또 2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친족법이고 하나는 상속법이에요. 친족법은 친족관계를 형성하는 법. 혼인, 이혼, 뭐 양자, 뭐 이런 거.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친족법이고요. 상속법은 말 그대로 재산 상속과 관련된 법입니다. 그러니까 민법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랑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민법은 어느 정도는 당연히 기초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네.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불편하지 않게, 억울하지 않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민사재판하고 형사재판을 한번 구분해 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 뭐 민사다, 형사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자, 근데 민사재판하고 형사재판. 자, 민사재판은 민법으로 하고 형사재판은 형법으로 하는데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민사랑 형사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민사랑 형사는 완전히 별개예요. 아무 관련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법의 목적 자체가 달라요. 네. 예를 들어 볼게요. A가 B를 때렸어요. A가 B를 때렸어요. 자, 그러면 이걸 민사재판으로 할 수도 있고 형사재판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민사재판에서 이겼다고 해서 형사재판에서 지라는 법 없고요. 민사재판에서 졌다고 해서 형사재판에서 이기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2개는 완전히 별개의 재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목적이 달라요. 민사재판은 A가 만약에 B를 때렸는데 B가 그냥 나는 손해배상이나 받고 싶다. 내가 잘못한 것도 있으니까. 그러면 민사재판을 걸어야 돼. 돈 받으려면. 그래서 맞은 B가 재판을 건 쪽 원고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재판을 당하는 이제 때린 A가 피고가 되는 겁니다. 피고가. 그리고 변호인은 내가 왜 이렇게 가로를 해놨냐면 변호사는 민사재판에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내가 법적 지식이 뛰어나거나 내가 법대 교수다 이러면은 굳이 변호사를 돈 주고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근데 형사재판은 좀 달라요. 형사재판은 민사재판보다 훨씬 빡세. 이 잘못하면은 여러분들 사형 판결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재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때린 사람이 이제 피고인인데
피고라고 안 하고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이 피고인은 반드시 변호인을 대동해야 됩니다. 선생님 돈 없어서 변호사 못 사면은요, 네, 나라에서 국선 변호인을 이제 제공해 줍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재판 거는 쪽은 B가 아니라 B는 이제 고소하는 입장일 뿐이고 검사가 국가기관으로서 형사재판을 겁니다. 그러니까 형사재판에서는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이 이렇게 서로 싸우는 거죠. 뭐 네가 뭐 유죄니 무죄니 형량이 얼마니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목적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치료비나 위자료 받고 싶으면 민사재판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위자료는 여러분들 이혼할 때만 위자료가 아니거든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세 글자로 위자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혼할 때도 정신적 피해 입잖아. 그래서 위자료라고 하는 거야. 아무튼 때려가지고 내가 신체적으로 다치고 정신적으로 다쳤다. 그러면 치료비 위자료를 받고 싶다. 돈 받으려면 민사재판 해야 됩니다. 그리고 A가 B를 때린 행위는 민사상 불법 행위가 됩니다. 반면에 아유 난 돈 필요 없어. 콩밥만 먹이고 싶어. 그러면 형사재판 걸면 돼. 그리고 그거는 범죄입니다. 범죄로 다룹니다. 범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똑같은 행위지만 불리는 게 달라. 민사재판에서는 불법 행위라고 불리고 형사재판에서는 범죄라고 불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남았는데요. 여기 지금 이 온라인 수업에서 이게 시간을 또 초과하면은 자동적으로 끊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동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요.